안녕하세요. DMZ라는 곳은 지도에 그려진 단순한 선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근처에서 서본 사람들은 모두 안다고 해요. 그 선은 선이 아니라 삶과 죽음, 선택과 무의미함, 충성과 공포 사이를 가르는 깊은 틈이라는 걸요. 오늘은 그 틈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그저 새벽 안개 속에서 잠깐의 방향착오가 평생을 뒤집어버린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긴 이야기 속에서 혹시라도 마음 한 부분이 스치고 지나간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지는데 큰 힘이 돼요. 그 병사의 이름은 재훈이었어요. 20살.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 집안 형편 때문에 또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에 군에 지원했고 운명처럼 DMZ로 배치됐죠. DMZ 근무라는 건 북한 군인들에게는 특별했어요.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감시가 더 강하고 실수는 더 치명적이고 충성심을 평가받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재훈의 하루는 늘 긴장 속에서 흘러갔어요. 사상 교육을 받고 총기 점검을 받고 지도와 지형을 외우고 심지어 걸음 하나하나에도 각이 잡혀 있어야 했어요. 여기선 틀리면 끝이다. 그 말을 그는 매일같이 들었어요. 누가 틀렸는지, 누가 조사받았는지, 누가 다시 초소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은 다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지만 초소 근무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것이 DMZ라는 공간의 현실이었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모두가 감지하고 있는 그런 죽음의 기운. 재훈은 그 분위기 속에서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어요. 부모님 얼굴도 동생의 목소리도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지만 여기서는 그런 향수 같은 감정을 보이면 안 됐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되는 곳이었거든요. DMZ의 새벽은 특히 더 무거웠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소한 기척도 총구 앞을 스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막이 길어지면 자기 심장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 정막은 사람을 천천히 아주 느리게 삼켜버렸죠. 마치 깊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침묵의 깊이로 빠져드는 그런 감각. 그리고 문제의 그날. 재훈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새벽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이상했어요. 안개 때문이었죠. DMZ에 안개가 끼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안개가 아니라 거대한 하얀 벽이 초소 전체를 삼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무의 그림자가 다 뭉개져 있었고 철조망도 땅의 경사도 평소에 익숙한 지형마저 전부 지워져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재훈의 운명을 바꿀 한순간의 준비였어요. 비극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하게 찾아오는 법이었죠. 재훈은 새벽 4시 교대 근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무 문제 없었죠. 근무자를 만나고 인수인계를 받고 다시 자기 초소로 돌아오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안개는 그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그 어떤 신호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발밑은 미끄러운 흙이었고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흩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무전기를 눌러봐도 잡음뿐이었죠. 칙칙칙 그 잡음은 마치 자신을 버린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지금쯤 교대조가 날 기다릴 텐데 이쪽이 맞나? 속으로 작은 불안을 삼킨 재훈은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안개 속에선 어느 쪽도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모든 방향이 동일하게 낯설었고 모든 길이 잘못된 길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는 아주 작게 정말 작은 선택을 합니다. 왼쪽으로 반걸음. 그 다음 또 반걸음. 그리고 방향을 틀어 평소 걷던 루트가 맞다고 믿고 계속 걸었어요. 그 몇 걸음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DMZ에서는 그 몇 걸음이 인생 전체를 뒤바꿔버리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안개는 사람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재훈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남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발걸음은 규칙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운명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힘인지 재훈은 알 수 없었어요. 안개 속에서 그저 걸었어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은 더 빨리 걸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머리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막함과 두려움이 사람을 서두르게 만들어요. 재훈도 그랬어요.
발소리는 더 커졌고 숨은 더 빨라졌고 그럴수록 방향은 더 틀어졌어요. 그의 다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 하는 의심이 자꾸만 들었지만 멈추면 더 꼬일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디선가 금속 장비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짤깍 그리고 아주 작은 발소리. 그건 남측 초소 병사들의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재우는 몰랐어요. 안개는 소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거든요. 음향의 정확성도 거리감도 모두 왜곡했어요. 안개 너머에서 그림자가 움직였고 남측 병사는 열화상 장비로 재훈의 실루엣을 확인하고 말해요. 거기, 정지. 안개 속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북쪽 병사인지 남쪽 병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재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대답해버립니다. 동무, 나 여기 있는데. 그 짧은 순간 남측 병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멈춰버렸어요. 안개 속에서 이 단어는 너무 확실했죠. 동무. 북한 특유의 호칭.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재훈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아, 여기가 남쪽이구나. 그 깨달음은 천둥처럼 그의 온몸을 강타했어요. 다리가 풀리듯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그는 손을 들며 절로 나오는 목소리로 말해요. 저 잘못 온 겁니다. 저 돌아가면 죽습니다. 저 정말 실수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흘러나오는 수준이었어요. 성인 남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겁먹은 아이의 목소리였죠. 모든 것이 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살아온 세상이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남측 병사들은 그의 손에 무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들의 움직임도 조심스러웠어요. 여기서 한순간의 오해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자해하지 말고요. 한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은 교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그들은 재훈을 천천히 데리고 그 새벽의 안개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을 처리하듯이. 그리고 재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부터 재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북한에서는 DMZ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군사재판, 처벌, 그리고 가족까지 연좌제가 적용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북한 체제의 현실이었죠. 개인의 실수는 가족 전체의 죄가 되는 무정한 체계였어요. 보호시설로 이동한 첫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얇은 이불이 주어졌고 따뜻한 실내 온기가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온기조차 불안으로 인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죠. 이것이 정말 안전한 곳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아니면 복잡한 신문 이전의 일시적인 쉼터일까? 그런 의심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창밖에서는 DMZ 새벽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바람과 나뭇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 누군가 걸음을 옮기는 소리. 평범한 도시의 작은 소음들이었어요. 하지만 재훈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낯설고 어색했어요. 그 소리가 안전이라는 뜻임을 머리는 이해해도 뭔가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숨만 고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됐죠. 왜 그날따라 안개가 그렇게 짙었을까? 방향만 잘 찾았으면 이 모든 게 없었을 텐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만 계속 떠돌았어요.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따로 있었어요. 부모님 여동생 지금 어디에서 어떤 표정으로 있을까? 북한에서 군인이 DMZ에서 사라지면 군기문란, 탈영, 사상이탈.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가족은 조사를 받게 돼요. 누군가 죄를 의도했든 실수했든 결과는 같아요. 그것이 북한 체제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어요. 개인의 비극이 곧 가족의 비극으로 확대되는 그런 구조.
그 생각이 재훈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울음은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는 울음이었어요. 자신 속에만 파묻힌 울음이었어요. 난 도망친 게 아닌데 그냥 잘못 든 건데. 그 말은 누가 듣지도 않았고 자신에게조차 설득력 없는 변명 같았어요. 합리화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재훈은 계속 그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보호시설 직원이 들어와 그에게 따뜻한 물이 담긴 스테인리스 컵을 건네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컵만 건넸어요. 이거 마셔요. 긴장하면 몸이 더 차져요.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나이 많은 형이 동생에게 건네는 당연한 조언처럼. 재훈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따뜻함을 느끼며 천천히 마셨어요. 그 물은 특별한 맛이 있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순간 그는 낯선 감정 하나를 느꼈어요. 나를 걱정해서 주는 거구나. 북한에서 그는 걱정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부대에서는 감시 대상, 상부에서는 관리 대상, 동기들 사이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는 관계였죠. 그런 그에게 따뜻한 물이에요. 마셔요. 라는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그는 처음으로 나만의 식판을 받았어요. 밥국 반찬. 어느 것 하나 특별한 건 없었지만 북한 군부대에서 먹던 거칠고 덜 익은 밥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그것이 허락받지 않은 호사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누가 갑자기 나타나 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이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도 돼요. 여긴 안전하니까요. 안전이라는 단어는 재훈에게 익숙지 않은 말이었어요. DMZ에서도 고향에서도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안전이란 개념 자체가 자신의 삶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는 천천히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밥알이여 위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느낌. 그 작은 감촉 하나가 그를 다시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어요. 밥 먹으며 우는 사람이 세상 어딨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겐 그게 현실이었어요. 살아온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 울음은 여러 층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걸 몸으로 실감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재훈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게 대답만 하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에게 많은 걸 묻지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끌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 태도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확실한 정보를 주긴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사실상의 대답이었어요. 쉽지 않다는 것.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안 좋은 뉴스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신호였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한마디 위로였지만 재훈에게는 두 갈래의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한쪽은 누군가 자신 편에 서준 것 같은 따뜻함. 다른 한쪽은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길만 잘 찾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훈이 울음을 삼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필요한 건 그저 존재하는 것.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재훈은 처음으로 조금 긴 산책을 했어요.
보호시설 정해진 구역 안에서지만 하늘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날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어두운 DMZ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하늘이 파랗네요. 북한의 하늘도 파랗지만 그는 군대 들어온 뒤 하늘을 편하게 올려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늘엔 경계 포인트가 많았고 하늘을 오래 보는 건 심지어 의심받을 일일 때도 있었죠. 그런 그에게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해방감이었어요. 때마침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DMZ에서는 이 소리도 경계 대상이었지만 여기에선 그냥 자연의 소리였어요. 그저 평온한 계절의 움직임일 뿐이었죠. 그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며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살아있네요. 내가. 퇴근 시간이 되던 어느 날 밤, 직원이 컵라면을 한 개 건네줬어요. 저녁 먹었죠? 근데 혹시 더 배고프면 이거 먹어요. 재우는 라면을 받아 들고 한참 동안 뚜껑 위에 손을 올려놓고만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눈이 붉어졌죠. 북한군에서는 컵라면이 거의 사치품이었어요. 보기는 했지만 직접 먹어본 적은 거의 없었고 먹게 된다 해도 자기 몫이 아닌 걸 빼앗아 먹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이건 자신을 위해 준 것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그는 한참을 라면을 보며 말도 못하고 조용히 울었어요.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인정이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선의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그 울음 속에 담긴 건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살아남았구나. 그 말은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아주 작은 숨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숨이 그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재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던 공포의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져 있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안전해졌다는 걸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그는 그 시간을 몸으로 겪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공포 하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로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 생각이 가장 먼저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가족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동생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표정으로 있을까?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기다림이라는 건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잔인한 감정인지도 몰라요. 특히 그 기다림 속에 절망이 섞여 있을 때 말이에요. 그는 보호시설에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적응해 갔어요. 필기체로 이름을 쓰는 연습을 하고 남한 곳곳의 지도를 배우고 가끔 직원들에게 조심스레 작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서울은 진짜 크다던데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하루에 3번 다 먹어요? 여긴 밤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 질문들은 재훈에게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직원들에게는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마음이 열린다는 건 미래가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건들고 시설 안은 조용한 평일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재훈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눈만 천천히 직원에게 향했어요. 정말 알 수 있어요? 직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확실한 정보는 아직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거의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희망도 두려움도 그리고 감당해야 할 진실도. 재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자신이 사라졌다는 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에게 위험을 안긴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 말은 기도였어요. 아니 절규였어요. 자신이 아닌 가족들의 생존을 바라는 절박한 소원이었어요.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그의 일상도 조금씩 변했어요. 그는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웃음도 조금씩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말수도 늘었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어느 날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 어릴 때요. 강 옆에 살았거든요. 여름만 되면 동생이랑 그 강에 가서 맨발로 물살 잡으면서 놀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세상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는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다는 듯 스스로도 낯설어했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였어요. 불편함 없는 진정한 웃음이었어요. 직원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소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우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던 날이었죠. 그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용기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살아보고 싶다라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에겐 여러 겹의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을 두고 혼자 살아남는다는 죄책감, 새로운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북한에서 지워버린 꿈을 다시 꾼다는 낯선, 그 모든 게 뒤섞인 말이었어요. 직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잘한 선택이에요. 당신은 살아남았으니까요. 그 말은 그가 처음 DMZ에서 남측 병사에게 울먹이며 말한 그 문장과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엔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수용과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던 안개 같은 불안이 조금씩 흐려졌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집어삼키지는 않게 되었죠. 그리고 문득문득 그는 그 새벽을 떠올렸어요. 자신을 둘러싸던 안개, 철조망 너머에 조용히 퍼지던 차가운 습기, 발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메마른 감각. 만약 그날 안개가 조금만 덜 짙었다면, 발을 한 걸음 덜 틀었다면, 무전기가 작동했다면, 지금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이젠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후회도 억울함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그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하루는 창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며 낙엽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재우는 오래된 습관처럼 손등을 가만히 문질렀어요. DMZ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는 늘 손등을 습관처럼 쓸었어요. 그게 긴장감을 버티는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행동은 과거의 잔상처럼 조용히 남아있는 습관이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습관이었죠. 그는 손등을 멈추고 살짝 웃었어요. 이제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죠.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마치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는 바람이 흔드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정말 살아남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다짐이 생겼어요. 여기서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 다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용히 하는 약속이었어요. 자신과의 계약이었어요. 시간은 조금 더 흘러 그는 보호시설에서 나와 적응센터로 이동하게 됐어요.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법적인 신분도 갖고 새로운 이름도 받고 남한 사회 속으로 진정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죠. 적응센터로 가던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네요. 창밖에는 DMZ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던 것들이 지나갔어요. 큰 도로, 밤새 꺼지지 않는 가게들의 불빛, 평범한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는 회사원들, 손을 잡고 가는 연인들. 그 모든 일상이 그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어쩌면 그 새벽의 안개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인지도 몰라요. 고통받을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자유를 얻은 그 순간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인지도 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살아남았으니까 살아야죠. 차가 도심으로 들어섰고 간판의 불빛들이 차장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불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시 세웠어요. DMZ에서의 길 이름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것이 비극에서 시작된 또 다른 인생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결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영웅담도 아니고 누군가의 선택을 미화하려는 목적도 아니죠. 그저 한 사람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고 그 길 이름이 또 다른 삶으로 이어졌다는 긴 여정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새롭게 시작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수와 운명의 경계는 참 애매해요. 재훈의 안개 속 한 걸음이 실수였는지 운명이었는지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한 걸음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줘서 고마워요. 차분한 여운 속에서 혹시라도 마음 한 구석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재훈이 정말로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